2012년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소유산 브랜드 육타운이 문을 열었다. 국내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 2020년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산아래 육타운은 관광단지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다. 굳게 닫힌 문, 건물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고령의 노인 등산객이 대부분인 소요산. 유동 인구도 소비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육타운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유령타운이 되었다. 최근 동두천시는 육타운을 회생시키기 위해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역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2018년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에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체육공원을 반대편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4억 원이 투입된 공원을 철거하는 것에 의정부 시민들은 세금 낭비라고 입을 모은다. 돈도 없는 시에서 그래 돈을 이렇게 쳐들여 놔놓고는 또 그렇게 행정이 그 모양이냐고 화가 나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정부시가 호화 화장실과 국제 테니스장 건립을 발표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사안들을 재검토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 급하게 건설 계획들을 내고 그것들을 이제 밀어붙이는 식의 계획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난개발이다 이거는. 세금 낭비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앞에 건립 예정인 공공화장실의 예산은 6억 원. 처음 계획과 달리 자체 발광 효과를 내는 루미넌트 하우스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신곡동 일대에 조성될 테니스장 역시 460억 원으로 늘어난 사업비와 또 테니스장이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야구 동호인들이 의정부의 스포츠 동호인 중 가장 인원이 많대요. 근데 정말 필요한 야구장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까 하는 그런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각 지자체의 예산 낭비 논란.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가와 각 지자체들의 경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적재적소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만든 공공시설들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며 세금 낭비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또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연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793건의 공공시설 건립 비용이 26조 7,198억 원. 그런데 손실이 연평균 7,994억 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적자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위원님, 이 전반적인 상황이 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어졌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건물값만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건물값도 물론 굉장히 아깝지만 운영비의 그 적자폭이 최근에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한 4,800억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15년, 1년 만에 한 6천억 정도 적자폭이 됐고 한 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8,400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운영 수익이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한번 만들어진 시설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지자체에 많은 부담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한 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약 10억이라고 쳤을 때 한 개인데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들이 약 800개라고 치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8천억이 매년 들어가게 되는 규모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한 해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네.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이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네, 각 지자체가 계획하는 공공시설들을 보면 이 문화시설이나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성하는 시설 등등 다양합니다. 이 동두천 브랜드육 타운에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이 국산 브랜드육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관광사업도 또 접목을 해서 지역경제도 살려보자,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이 계획된 사업대로 했을 경우에 제대로 이 사업이 될까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예측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왜 예측에 실패했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예측 실패가 뭐 한두 번 일어나면은 뭐 어떤 뭐 무능이나 아니면 운때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제대로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지도 않고 이것이 의회나 주민들과 같이 공론화되지도 않고 실제로 틀렸을 때 이게 책임도 묻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모두 실패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 단계에서 좀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검토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뭐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건물을 지을 때 그럴싸한 건물의 규모만을 따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공공시설을 지을 때 도대체 이 시설은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보셨지만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적자폭이 크거든요. 네. 절대로 수익이 그렇게 남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타당성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비어있는 공공시설들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을 계획보다 더 쓰는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좀 적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위원님,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더 써도 문제이고요, 덜 써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덜 썼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1억을 쓰기로 예산을 세웠으면은 1억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9천만 원밖에 못 썼다라고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아낀 것이 아니라 계획을 우리는 잘못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저는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기회비용이 네. 발생했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요. 차라리 그러면은 쓰지 못할 바에야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재정적 여력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쓰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예산에 못 넣었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돈을 못 쓴 것만큼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회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을 세워서 만든 예산을 쓰지 예. 못한 게 그거 외에 이제 더 할 수 있었던 그렇죠. 사업을 못 하게 됐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비용. 맞습니다. 그래서 못 썼다라는 네. 것은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고 그만큼 우리는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에 설치한 수상택시도 운행이 사실상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수상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상택시의 아이디어는 사실 80년대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6년도죠. 서울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강서 지역까지 오는데 굉장히 심각한 교통체증이 한강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출퇴근 시간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관광용으로 사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 한강변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그 교통체증은 전혀 계산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도 한강이라고 하는 곳은 이 기후나 주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중단이 되었다가 2016년에 다른 특정한 업체에게 이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열기는 했는데요. 네. 적자폭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수상택시만 덩그러니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강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참 많이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만들었지만 건립 당시 용도가 아니고 또 다른 시설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청소년 수련 교육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죠. 영어마을, 파주에도 있고 양평에도 있고 두 군데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으로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불행히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어마을에 영어 연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다면 시설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져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최근 몇 년 전에 바뀐 것이 이제는 영어마을로서 지속되지 않고 체인지업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수련이나 아니면 청소년 교육시설이나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환됐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 시설로 전환된 이후에도 또다시 계속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을 가지고도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또다시 운영 적자가 계속 몇십억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타겟팅이나 좀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은 있고 근데 계획했던 대로 운영을 하자니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공시설 건립을 좀 할 때 예산도 그렇지만 시민 의견을 듣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역에 근린공원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 찬반 논란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본인들의 임기 기간에 빨리 그 시설이 완공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최소한 이 시설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떤 부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네. 공공조형물을 조금 예로 들면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전에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회 내에는 시민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공공시설의 경우도 사전 심의 단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단순하게 절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지자체 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공공시설들도 있는데 이 문화예술회관 또 박물관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또 보면 이 운영 손실이 가장 많이 나는 시설로 또 이 박물관, 문화예술회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화시설들이 무료로 오픈을 하거나 또 공공성을 고려해서 민간 시설보다 저렴하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이 적자가 난다라는 사실은 안타깝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흑자가 나야 되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공시설의 존립 근거 자체는 우리가 어떤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공공이 하겠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흑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흑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은 어디 있어요? 서울 한복판 한가운데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도심에 있는 문화시설은 흑자가 나요. 근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흑자를 위해서 서울 도심에만 문화시설을 줘야 될까? 그렇죠. 이건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을 갖고는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원칙이라 함은 반드시 적자의 그 규모가 최소한 지속 가능한 정도 범위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가 지속 가능한 정도인지 시민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적자가 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합의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투명하게 제대로 해석 가능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예산 정보라는 것이 뭐 잘 찾아보면은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어딘가는 네네. 공개가 되어 있긴 하는데 어렵죠, 전문가들은 찾기가. 예. 굉장히 어렵게 찾는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찾기 어렵고요. 그래서 해석 가능한 식으로 공개를 하고 이것이 예측과 잘못됐을 경우에 이 책임을 지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의견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네네. 왜 꼭 모든 지역에 박물관과 문화예술 시설들이 꼭 있어야 될까? 모든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당장에 그 경기 북부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런데도 옆에 군 또는 시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지자체의 장도 그렇고 시민들도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역 간의 소통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시설들이 난립하는 현상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알겠지만 그럼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이 되는 공공시설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데요. 의원님, 이 적자 위기를 좀 극복하고 흑자로 또 돌아선 공공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위탁할 때는 적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직영으로 돌렸을 경우에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뭐 긍정적인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뭐 좀 이것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흑자 전환은 할 수가 있어서 관리 방식 자체를 한번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흑자가 나는 그런 기관이 어딜 것 같습니까? 요 스포츠 시설, 잠실 야구장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 결론을 말하면 짐작 가능하죠. 잠실 야구장 네네네. 보면은 스포츠 팬들이 네. 굉장히 자기 돈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뭐 잠실 야구장, 뭐 월드컵 경기장, 네.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흑자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뭐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개발을 해야겠죠. 네,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컨텐츠가 핵심입니다. 네, 네. 시설보다는 컨텐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공공시설 건립과 부실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 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되고 있지만 활용도가 좀 낮다 보니까 또 다른 세금 낭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사례들을 화면으로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앱을 개발해온 서울시. 택시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개발한 S택시도 그중 하나다. 3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개시 한 달 만에 사라졌다.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였다. 서울시가 2019년까지 개발한 앱은 56개, 총 제작비 23억여 원. 이 중 28개가 폐기되었는데 폐기된 앱의 개발비는 약 10억여 원이었다. 서비스가 비슷한 앱의 중복 개발도 문제. 6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서울교통 포털과 2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서울 주차정보의 서비스는 거의 비슷했다. 이용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는 앱의 경우 운영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들 역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앱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앱들도 등장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투자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폐기된 앱의 제작비는 6억여 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폐기된 앱의 제작비도 7억여 원에 달한다. 유튜브 채널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만들었지만 영상 업로드 수도, 이용자 수도 적어 보였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 앱과 홍보 채널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낭비의 문제점을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알아본다. 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처장님, 이 공공 앱에 쓰이는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낸 앱이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좀 필요가 없거나 중복이 되거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정리할 좀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매년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해에는 40% 정도를 40%요?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약 190개 정도는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매년 앱에 들어가는 예산이 15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개발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과연 폐기하는 만큼 다시는 안 만들까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처음 계획할 때부터 왜 필요한지부터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공앱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 만든 앱이 있는데 왜 굳이 공공앱을 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보통 사기업에서 만든 앱이 공공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 때 꼭 공공앱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식은 차라리 그냥 규제, 어떤 사기업 앱에 반드시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 또는 어떤 부분은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깔끔할 수가 있어요. 만드는 단계부터 좀 기준을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잘 만든다라는 것 이전에 과연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아예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 앱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수를 차지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공공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앱 시장을 좀 더 공공성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반면에 또 이용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공 앱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앱은 철도공사에서 만든 코레일 앱입니다. 네. 뭐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앱 중에 아마 오피넷이라고 하는 네. 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유소의 그렇죠. 가격을 싼 알려주는. 주유소 네. 찾기,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필요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점을 잘 포착했다. 저는 앞으로도 공공 앱이 개선해 나가거나 좀 방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앱이 개선되기 위해서 좀 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더 효과적일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냐 아니면은 예산을 더 드리는 거냐라고 하는데 규제를 할 곳에 예산을 써도 안 되고 예산을 써야 될 곳에 규제를 해서도 안 되는데 저는 공공앱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숫자 자체가 이거는 자체가 문제다. 공공앱을 뭐 몇 개 출시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공직사회의 어떤 성과평가 우리 부서는 그렇죠. 이번에 네. 공공앱을 뭐 3개 출시했다, 4개 출시했다 그런 식으로 성과평가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주민들의 필요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이 하고 있다면 저는 민간이 잘할 수 있게 공공은 손을 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접촉할 수 없는 정보들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민간 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공공 앱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부터 공공앱까지 들여다봤는데요. 행안부가 지자체 공공시설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산 낭비 문제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꼽는다면 뭐라고 보시는가요? 그렇죠. 숫자들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은 말 그대로 숫자여서 일반인들이 이 숫자를 보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이 숫자 말고도 좀 정확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 목표가 무엇이고, 성과 평가가 어느 정도 됐고, 이것이 얼마나 달성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실패했다면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관료명과 정치인명을 정확하게 담아야 된다라는 저는 정책 실명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현재의 어떤 관료제라는 것은 책임을 분산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네. 기한하는 부서 따로 있고 평가하는 부서 따로 있고 집행하는 부서 따로 있어서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분산하는 데만 효율적인 현재 관료제보다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저는 가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인 것 같은 모든 시설들을 보면 외벽에 그것들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의견을 묻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책임지지 않는 관료였기 때문에요. 그걸 누구나 책임을 좀 물을 수 있고 책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것들을 좀 아프게 받아들이고 명확하게 책임 부과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각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건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들,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죠. 기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듣고 실효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기만 한 랜드마크를 꿈꾸기보다는 제 역할을 잘 해내는,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알찬 공공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더불어서 관련 지원 제도들 역시 우리 지역 속에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